대전의 대표적 원도심인 대전역 일대가 대형 개발 호재들이 가시화되면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 그 이상의 발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40층 이상들에 대한 건물들이 여기저기 이제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은 천지 개벽을 했다고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변화의 바람에 힘입어 대전역 인근 쪽방촌도 새롭게 단장할 행정적 준비를 마쳤는데요. 어찌된 영물인지 3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둔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전역 인근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째 상권 쇠퇴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 발전은 대전시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최근 총 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인 그 역세권을 돌아다녀봐도 대전역처럼 이렇게 낙후된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대도시 치고서는 철도의 중심지인 대전에 대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동 내거리부터 삼성 내거리까지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요.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핵심은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을 중심으로 초고층 복합시설이 세워지는 것. 최고 69층 높이 건물 5개 동에 공동주택 987세대와 문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2021년에는 대전 경제발전의 단추가 돼 혁신도시가 지정돼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과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인 도심융합특구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제도가 원래 대전을 보고 시작된 제도예요. 우리 대전역 주변이 잠재력은 거의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데 왜 전혀 발전을 못하고 있지?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저희 대전 역세권 모델을 많이 고민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대동연구단지에 있는 굉장히 대단한 과학기술 역량과 교통 인프라와 결합됐을 때 사실 판교보다도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각종 개발 호재로 동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부푼 꿈을 안고 있지만 대전역 주변 쪽방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 도시의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쪽방촌. 이곳에도 대전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고자 대전역 일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1,4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정동 일대에는 현재 170여 명의 쪽방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려난 도시의 빈민층들이 최소한의 주거복지도 갖추지 못한 채 고단한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대전 공공 개발 지역은 삼성 사거리 그 어간에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데요. 쪽방 상담소에 등록된 가구는 한 110가구가 되고요. 2020년도 4월 20일에 이제 국토부 대전시를 같이 MOU 체결하면서 이 사업을 발표할 때 통계는 170여 가구였어요. 그런데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이 무슨 일 때문인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좁고 낡은 쪽방. 월세 10만 원으로 매서운 바람과 혹독한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요즘 산 지가 지금 한 40년 돼요. 그래 알매줄 때 이제 그때 굳어나가지고. 쪽방은 6.6 제곱미터 이내로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고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고령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러하게 바르고 있어요 지금. 이 집에서 40년간 살았지만 진짜 참말로 나 깝깝이 죽겠어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80인데 언제 좋지만 아파트 가서 좀
하루라도 한 1년이라도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대전역 쪽방촌은 주거복지와 지역 재생을 결합시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쪽방촌 재생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전역 쪽방촌 재생 사업은 다른 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지어지는 공공주택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에요. 이 쪽방 생활인들은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거를 지금 그거를 국가가 해주기로 한 유사 이래 최초인 것 같은데. 사업이 시작되면 쪽방촌 거주민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인근 임시시설에 머물다가 주택이 완공되면 쪽방보다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3분의 1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이제 이주주택이라든가 그런 데로 들어가고 싶고. 선이주, 선순환이라는 이른바 착한 개발 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토지주, 건물주, 세입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비상대책위 2개가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5차 통합 간담회 자리에서는 토지 측량을 반대하는 비대위 사람들과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2번의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22년 초에 LH에서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한 기본 조사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분들의 이제 사업 추진 반대가 좀 심하셔가지고 한 30% 정도만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후에는 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개인 소유의 건물과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비대위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이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1.3배, 1.7배 갖고 누가 보상 받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땅 갖고 남한테 뺏긴다는 가만히 누가 있어요? 없죠. 현시가 보상해주고. 보상액이 공시지가 최대 1.8배라는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다는 인터뷰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지작물 조사를 마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보상 금액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 토지주와 상가 건물주는 아파트 입주권 같은 현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지어지는 정동 쪽방촌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돼 주택 소유주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지는데요. 상가 건물주와 토지주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여러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 정부는 해법 모색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였는데요. 특례 신설로 토지주와 상가 건물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주택을 소유하신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일정 토지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다시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물보상 토지 기준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 대전시 쪽방촌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150제곱미터 이상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겁니다. 대전시는 토지 같은 경우에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0제곱미터 이상인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주민 사이에서도 원주민, 토지주, 상가 건물주 등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내용이라든지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주민 설명회를 11월쯤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동 쪽방촌의 더딘 속도와는 달리 민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근 삼성동 쪽방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구역에 편입되면서 지난달 10일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뭘 입주를 하게끔 해줘야 갈 거 아니냐. 개도 나갈 분을 보고 좀 출하는데. 삼성동 쪽방촌 주민들도 공공주택이 지어지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으로 흩어지고 일부 주민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 이건 막막하게 그지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 무조건 다른 것도 나갈 능력 없으면 못 살았지. 나갈 능력 있으면 다 나갔지. 여기 있겠어. 빈민층의 주거 마련을 위해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 3년 넘게 공공주택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좀 불안해요. 언제 이제 한다 하면서 안 하니까 좀 불안하고 또 이제 이 주위에서 이제 노인들 또 돌아가시고 하는 거 보면은 괜히 마음이 좀 서글프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했을 때는 이게 확실히 된다 그러면 조금 괴로워도 어려워도 참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불안함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는 거죠.